곧장 이어서 심층 해설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요. 심층 해설 주제는 앞서 과학뉴스 시간에 다뤘던 헬륨3에 관한 얘기입니다. 관장님, 이정모 관장님께서 미니 강연식으로 이제 PPT 준비해 오신 PPT를 띄워놓고 좀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헬륨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건 헬륨3가 아니고 헬륨4입니다. 헬륨4인가요? 네, 보통 얘기는 헬륨4예요. 그림에서 저기 하늘색으로 잠깐 위에 있는 게 2번이 헬륨이잖아요. 예. 이게 헬륨4는 양성자 2개에다가 그래서 2번이에요. 근데 중성자 2개가 있어서 헬륨4인데 일반적인 헬륨입니다. 예. 근데 그 일반적인 헬륨이 뭐 헬륨의 헬륨3든지 4든지 예. 그 보통의 뭐 화학적인 성질은 똑같은 거예요. 물리 성질 조금 다른 거죠. 근데 헬륨3나 4나 그 공통점이 있어요. 공기보다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공기보다 가볍고 비활성 기체예요. 그래서 노블 가스라고 합니다. 귀족 기체라는 거예요. 왜 남들과 안 놀아요. 혼자 고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어떻게 뭐 띄우는 데 많이 쓰이는 거죠. 이거 풍선에도 넣고 그랬어요. 비행선도 넣었어요. 근데 옛날에 비행선 폭발하고 그럴 때 거기 뭘 썼냐면 수소를 썼어요. 예. 근데 그 수소는 약간 폭발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륨은 그 활성이 없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수소보다는 헬륨을 넣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비행선, 풍선, 애들벌룬에 쓸 수 있습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 피에 녹지 않아요. 피에 녹지 않으니까 어떻게 잠수부 공기통에 우리가 뭐 오해하는 게 잠수부들이 다이버들이 공기통 매잖아요. 그러니까 산소통이라 그러는데 산소통이 아니라 공기통입니다. 그러니까 뭐 산소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공기통인데 거기 78% 질소, 21% 산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이 들어갔다면 그 질소는 혈액에 잘 녹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질소 대신 거기다 헬륨을 넣어두면 혈액이 녹지 않으니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수한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죠. 잠수병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군요. 예. 그리고 또 아주 낮은 끓는 점이 낮아요. 영하 269도입니다. 영하 273도가 절대 영도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 아래까지도 내려가도 그냥 여전히 그 기체 상태인 거예요. 초저온 냉각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헬륨은 그런 데 많이 쓴 거죠.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쓰이는 것이 초저온 냉각제로 쓰이고 용접 시에 용접을 하는데 막 산소가 오면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륨을 이렇게 뽑아주면 산소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할 때 산소의 접근을 막는 용도로 쓰이고 또 반도체 제작을 위해서 플라즈마를 만들 때 또 액체 연료를 로켓에 액체 연료 로켓에 압력을 높여줄 때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게 폭발은 하지 않지만 양을 꽉 채워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로켓 안에 압력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NMR 장치. NMR이 뭐냐면 화학물질 분석할 때 쓰는 핵적인 공명 장치가 있는데요. 화학 실험실에 막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비싼 게 또 MRI 장치를 가지고 우리 자기 공명 장치 MRI 찍잖아요. 근데 그런 데도 쓰이고 입자 가속기, 뭐 풍선 등의 부양용 가스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헬륨의 용도예요. 그런데 이 용도 말고 특별한 용도를 가진 게 엄청난 에너지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헬륨3입니다. 그러니까 헬륨4와 헬륨3가 뭐냐면 헬륨4는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2개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초록색이 양성자예요.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보통 이제 원자 번호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에요. 근데 보통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 개수도 있어서 전기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의 헬륨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회색이 중성자예요. 이게 이제는 보통의 헬륨인데 오른쪽 그림이죠. 오른쪽이죠. 근데 헬륨3는 뭐냐면 양성자는 2개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왜 양성자 수가 달라지면 다른 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성자 수가 바뀔 수는 없어요. 양성자는 2개가 그대로인데 중성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헬륨3입니다. 근데 이 헬륨3는 헬륨4와 다른 역할을 갖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륨3 1g은요 석탄 40톤의 만큼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석탄의 4천만 배만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헬륨4는 저렇지 않다는 거죠. 헬륨4는 아닙니다. 헬륨3만 헬륨3가 저런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는 다 헬륨4밖에 없어요. 지금 대기 중에 세 번째로 많은 게 헬륨4인데 땅속도 마찬가지 헬륨4고 지구에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석탄의 4천만 배, 석유의 1,400만 배예요. 근데 그 헬륨3를 어떻게 쓰냐면 헬륨3를 바닷물에 충분한 중수소가 있어요. 수소는 어떻게 하냐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예요. 근데 중수소는 뭐냐면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예요. 중성자가 없는데 가끔가다 중성자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중수소예요. 이거가 딱 결합을 시켜서 핵융합을 시키면 엄청난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핵융합 발전하려고 막 준비하잖아요. 핵융합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핵분열 발전소는 보통 원자력 발전소고 근데 여기에 폐기물도 나오고 방사능도 여러 개 어려우니까 핵융합을 하겠다. 핵융합이 어디면 그러니까 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을 발전하려고 이제 우리가 뭐 토카막하고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쯤 잘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헬륨3를 우리 바닷속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중소소와 핵융합을 시키면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엄청난 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달에 있는 자원 중에서 가장 인류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헬륨3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의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게 헬륨3예요. 그 빨간 게 두 개가 양성자고 노란 게 중성자예요. 근데 그 위쪽에 보면 뭐 듀테리움이라고 써 있잖아. 양성자 하나 중성자. 저게 그 중수소입니다. 중수소. 원래 수소에는 중성자가 없어요.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건데 중소소를 두 개를 중소소하고 헬륨3하고 딱 부딪혀요. 그러면 양성자가 3개, 중성자가 2개가 되잖아요. 저건 아주 불안전한 물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튀어나가요. 오른쪽 위쪽에 프로톤이었던 게 양성자 하나가 우주 공간 날아가는 거예요. 그 오른쪽 아래는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가 되잖아요. 그게 헬륨4죠. 정상적인 헬륨이에요. 안정적인 헬륨. 아주 고고한 헬륨. 아무도 반응하지 않은 그 헬륨입니다. 그런데 이게 핵융합을 할 때 이 사이에서 에너지 결손이 생기면서 E는 mc 제곱 이거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 에너지가 뭐 발생하는 게 헬륨3 1g에서는 그 석탄의 뭐 4천만 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헬륨3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헬륨3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문에 이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영화였어요. SF 영화인데 그러니까 2009년인가 뭐 그래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어떤 이제는 달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뭐 가족과 우주 통신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외롭게 거기서 뭘 캐냐면 헬륨3를 캐는 거예요. 헬륨3를 캐서 지구에 보내줍니다. 헬륨3를 보내주면 이제 그 역할을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3년 지나면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거죠. 지구로 귀환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원래 혼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여자를 슥 본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또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기지에 달 기지에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뭐냐면 로봇이었어요. 복제 인간이었어요. 복제 인간. 그러니까 3년짜리 복제 인간이야. 한번 3년 쓰고 저는 폐기하고 또 다음 또 복제 인간을 3년 쓰게 하고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 영화의 큰 주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복제 인간 시대의 그 디스토피아를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그 핵심이었는데, 우린 거기서 약간 헬륨3에 더 많이 쏠렸고, 영화에 보면 사랑이란 거 있잖아요. 그림에 보면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니까 한글. 영어로도 사랑, 한글로 사랑이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이 자꾸 미국 SF인데 한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영화의 감독이 여자친구가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듣고서 그냥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 로켓에 아래로 써놓고 한글로도 써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랑해서 저는 그 헬륨3를 갖다가 그 헬륨3를 자원을 거기서 캐는 거거든요. 헬륨3를 100만 톤만 지구로 가져온다면 인류가 1만 년 동안 마음껏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걱정하는 그 기후 위기에서 이제 그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뭐 그 탄소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전혀 새로운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건데. 초전도체하고는 또 다른 영역의 그렇죠. 다른 에너지원이네요. 훨씬 더 간단할 수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다 헬륨에서 거의 헬륨 있는 거 알지만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어디 많이 있던지요. 한 1g도 갖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헬륨3 1톤이 약 6조 원쯤 될 거라 그래요. 근데 왜 달에는 달에 맞고 지구는 없을까? 예. 태양은요. 태양 대기의 0.01%, 그러니까 약 10,000분의 1 정도가 헬륨3예요. 그런데 다른 헬륨3와 헬륨4의 비율이 헬륨4가 1이면 뭐 560에서 202만 정도밖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성도 있고 지구도 막 있어요. 근데 지구는 헬륨4가 100만일 때 헬륨2가 1인데 달에는 560이나 헬륨4가 560에서 당 1이든지 연구에 따르는데 커야 2만당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태양도 뭐 100, 1000만분의 1, 그다음에 목성도 10,000분의 1 정도가 헬륨3가 있는데 지구는 100만분의 1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달은 또 뭐 500분의 1, 뭐 10,000분의 1 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에서 갖고 온 게 훨씬 좋은 거죠. 근데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지구보다 달에 헬륨3가 이렇게 많을까? 그 똑같이 지구랑 달이랑 같이 만들어졌는데 원래 성분이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차이가 뭐냐면 태양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는 지구로 빛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만 오는 게 아니라 뭐 방사선과 태양풍이라는 우주 입자가 옵니다. 근데 이 태양풍을 쪼이면요, 우리 생명은 다 부서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물도 쪼개지고 DNA 아래 다 쪼개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살고 있잖아요. 왜 잘 살고 있냐면 우리 태양풍을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여러 가지 양파처럼 여러 겹으로 돼 있어요. 한 가운데 내액, 그다음에 외액, 멘틀, 지각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액이나 외액은 다 철과 니켈하고는 무거운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구는 만들어서 오랫동안 식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 용융장 상태니까 무거운 것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사업 계획 짠다고 책상 위에다 책을 쫙 쌓아놨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무거운 책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액체 상태에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액은 고체 상태로 남아 있지만 외액은 여전히 액체 상태인 거예요. 액체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외액이 흐릅니다. 근데 중학교 때 배웠어요. 금속 주변에 금속이 막 돌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슬라이드 나올 텐데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면 빨간 부분이 있잖아요. 저게 외액이에요. 그러니까 빙글빙글 도니까 거대한 자기장이 생겼죠. 자기장이 상당히 멀리까지 미쳐집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에서도 나침반 있으면 북극 남극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에 자기장이 있으니까 이 지구 태양으로부터 여기 오잖아요. 태양풍이 오잖아요. 우주 입자가 오는데 이걸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자기장들이 막아주고 있는 거죠. 쉴드를 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장이 사라지면 우리는 신라고품 같은 집을 짓다가 밤에만 활동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다 하더라도 뭐 미생물, 곤충, 식물, 동물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지구에서 모든 생명이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태양에서부터 태양풍이 지구에 못 오는 거예요. 이 자기장 때문에. 그런데 태양에 많은 헬륨이 그러니까 지구에 올 수, 헬륨스가 지구에 오지 못하는 거죠. 원래 있던 것만 쓰는 건데 달은 어떻게 해요? 태양풍이 없어요. 자기장이 없어요. 자기장이 없으니까 태양풍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에는 이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꿈꾸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지구가 있고 달에다가 기지를 만들어 놓고 영화 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헬륨을 캐서 지구로 캡슐을 보내고 또 보내고 하면서 지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기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헬륨3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달을 달에 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달이 토끼와 개수나무만 있는 낭만의 그런 행성일 뿐만 아니라 진짜 자원의 보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화성을 간다든지 할 때도 지구에서 매번 갈 게 너무 큰 거예요. 중력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달에다가 중간 기지를 만들어 두면 쉽게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베이스 캠프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35년 정도까지 이제 달 탐사선을 보내기로 했는데 우리가 좀 돈이 좀 들더라도 꼭 해야 될 일. 거기서 지분을 가져야 될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헬륨3가 이렇게 중요하군요.